현대차 때문에 대박난 무기. 야, 이 소련제 전차는 굴러가긴 하는 거야? 정세가 뒤숭숭해지면서 페루에서는 국방 상태를 확인하는데 현타가 옴.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된 전차 한번 사보자. 남미군 내부 점검에서 나온 충격적인 결론이었습니다. 냉전 시절 들여온 장비는 유지비만 먹는 고철이 되어 있었고 부품 수급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죠. 실제로 남미 국가들이 보유한 구소련 장비는 정비 부품이 단종되거나 제재 문제로 공급이 막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페루 국방부 관계자들이 회의실에 모였을 때 나온 말이 이거였습니다. 우리 전차 절반은 창고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는데 이게 국방이냐? 그래서 페루 국방부는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최신 무기인가? 아니면 유지 가능한 무기인가? 이 질문 하나가 시장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미국 업체의 견적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가격표를 본 순간 내부에서 이런 반응이 나왔죠. 이건 장비 가격이 아니라 예산 붕괴 수준인데. 최신 장비는 성능은 뛰어나지만 유지비와 운영 비용까지 포함하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페루 입장에서는 전차 한 대 사고 나라 예산 반 날아가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눈을 돌린 곳이 터키와 세르비아였습니다. 두 나라 모두 가격 경쟁력을 내세운 방산 수출 강자거든요. 실제로 터키 방산 산업은 최근 10년간 급성장하며 중동과 동유럽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왔죠. 세르비아도 구소련 기술 기반으로 저렴한 무기를 만드는 걸로 유명합니다. 페루 국방부 실무진은 이 정도 가격이면 우리도 살 수 있겠는데? 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상치 못한 변수 하나가 등장합니다. 페루군 정비 담당자들이 터키제 장비 매뉴얼을 받아보고 나서 한 말이 이겁니다. 근데 이거 고장나면 부품은 어디서 구하지? 그때 한 고참 정비병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무기는 싸게 사는 게 아니라 오래 굴릴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이 순간이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이때 한국이 등장합니다. 단순히 장비 성능이 아니라 유지와 운영 시스템 전체를 패키지로 제안했거든요. 그것도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요. 한국의 K808 차륜형 장갑차는 상용차 기반 플랫폼을 활용한 설계로 유명합니다. 특히 엔진과 주요 부품에 상용 차량 기술이 적용되어 정비 접근성이 높다는 점이 강점이죠. 쉽게 말하면 민간 트럭 부품이랑 호환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페루군 관계자들이 크게 반응했습니다. 야 알지, 우리 소련제 탱크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야, 근데 현대차가 그 현대 맞지? 여기서 첫 번째 반전 포인트가 나옵니다. 페루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상위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서비스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습니다. 리마에만 현대차 서비스 센터가 15곳이 넘고 전국적으로는 50곳이 넘는 정비망이 있거든요. 즉, 군용 장비 정비 인프라를 새로 만들 필요 없이 기존 민간 정비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단순 편의성 문제가 아닙니다. 전시의 장비 가동률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거든요. 페루 육군 정비단장이 직접 한 말이 이겁니다. 우리 병사들이 현대차 부품은 동네 정비소에서도 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는가? 남미 군사 전문가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반응이 올라왔습니다. 부품 공급이 안정적이면 전투력 유지가 가능하다. 한국 장비는 유지비 계산이 현실적이다. 그리고 일본 야후 뉴스 댓글에서도 흥미로운 반응이 나왔습니다. 무기는 성능보다 유지가 중요하다. 한국 방식은 매우 현실적이다. 현대차 서비스망을 군 장비에 활용한다는 발상 자체가 혁신이다. 도요타 기반 군용 차량을 만들었어야 했다. 이런 댓글들이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두 번째 반전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단순 구매가 아니라 기술 이전 옵션입니다. 한국은 해외 수출 시 현지 생산 및 기술 협력 모델을 적극 제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와 추진한 현지 생산 협력 모델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페루 내부에서도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뭐 현지 생산이라고? 그럼 우리도 장갑차를 만들 수 있는 거야? 실제로 계약서 초안에는 페루 현지 공장 설립과 기술 이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완제품을 사오는 게 아니라 페루에서 직접 조립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거죠. 방산 수출에서 기술 이전은 단순 장비 구매를 넘어 산업 육성 효과를 가져옵니다. 일자리 창출, 정비 기술 축적, 산업 기반 형성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페루 정부 입장에서는 국방력 강화와 동시에 자국 산업도 키울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인 거죠. 페루 경제부 장관이 직접 한 발언입니다. 이건 무기 구매가 아니라 산업 투자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기술을 가르칠 수 있다. 남미 경제 전문 매체에서는 페루가 방산 기술을 확보하면 에콰도르, 콜롬비아 같은 주변국에도 수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전이 등장합니다. 한국 방산 장비는 실전 운용 경험과 NATO 호환성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장비와 함께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미거든요. 실제로 한국 방산 제품은 유럽과 중동에서 운용되며 신뢰성을 입증해 왔습니다. 폴란드가 K 흑표 전차를 1000대 넘게 주문한 것도 바로 이 NATO 호환성 때문이었죠. 폴란드군 관계자는 한국 전차는 미국, 독일 장비와 데이터 링크가 완벽하게 연동된다고 말했습니다. 페루도 미국과 군사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페루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 장비를 도입해도 미군과의 연합훈련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죠. 그 결과 페루는 중남미 최초로 대규모 계약을 추진하게 됩니다. K 흑표 전차 54대, 사륜형 장갑차 141대, 총 규모 약 2조 8천억 원. 남미 방산 시장에서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계약으로 평가됩니다. 이 계약 하나로 한국은 남미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등극하게 된 거죠. 칠레 방산 전문가는 페루가 한국 장비를 선택한 순간 남미 전체 시장 지형이 바뀌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도 이제 한국 장비를 검토하기 시작했거든요. 일본 방위산업 전문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분석이 올라왔습니다. 한국 방산이 가격, 유지, 기술 이전 3요소를 모두 충족했다. 이제 중남미 시장에서도 한국 장비가 표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댓글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출 규제 때문에 못하는데 한국은 유연하게 대응한다. 부럽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왜 지금 한국 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가격 대비 성능입니다. 한국 무기는 미국이나 유럽 장비보다 30%에서 40%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K 흑표 전차는 독일 레오파르트 2보다 가격은 훨씬 싸지만 성능은 오히려 더 뛰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유지 비용 효율성입니다.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미국 장비는 사는 건 비싸고 유지하는 것도 비쌉니다. 반면 한국 장비는 상용 부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유지비가 훨씬 저렴하죠. 폴란드 국방부 자료를 보면 K 전차의 30년 운용 비용이 레오파르트 2보다 40%나 낮다고 합니다. 장비 가격만 보면 안 되고 평생 쓰는 비용을 따져야 하는데 여기서 한국이 압도적인 거죠. 그리고 기술 협력 모델입니다. 서방 무기 강국들은 무기는 팔아도 기술은 절대 안 줍니다. 미국이 F-35 전투기를 팔 때 블랙박스 기술은 철저히 숨기는 것처럼요. 근데 한국은 다릅니다. 우리 기술 드릴 테니 같이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거든요. 이게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매력 포인트입니다. 특히 기존 무기 강국들이 제공하지 않았던 운영 현실 중심 설계가 강점으로 평가됩니다. 한국군이 실제로 써보고 불편한 점을 다 개선한 장비라서 실용성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인 입장에서 더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차, 조선,
전자산업에서 축적된 제조 기술이 방산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산업 기반이 그대로 국가 전략 산업 경쟁력이 되고 있는 거죠. 현대차가 만든 엔진이 전차에 들어가고, 삼성전자 기술이 레이더에 쓰이고, 하나가 만든 화약이 포탄이 됩니다. 우리가 타는 차, 쓰는 스마트폰을 만드는 그 기술이 그대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일본 경제 전문가는 한국의 강점은 민군 기술 융합이다. 일본은 규제 때문에 이게 안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페루 계약 이후 남미 여러 나라에서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칠레는 K9 자주포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콜롬비아는 FA50 경전투기를 검토 중입니다. 브라질도 K 전차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죠. 한국방산업계 관계자는 2024년 한 해만 남미에서 온 견적 요청이 전년 대비 3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중동과 유럽에 이어 남미까지 시장을 넓히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방산은 이제 전 세계 어디서든 경쟁력이 있다는 게 증명된 거죠. 일본 야후 뉴스 군사 섹션에는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 4위로 올라섰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우리는 평화헌법 때문에 수출을 못하는데 한국은 자유롭게 한다. 이게 국력 차이다. 지금 세계는 단순히 무기를 사는 시대가 아니라 운영 가능한 전력을 구축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 방산이 있다는 사실 앞으로 더 자주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만약 여러분 나라 군대가 장비를 도입해야 한다면 최첨단 성능, 유지 비용 효율, 기술 이전 가능성, 이 3가지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한국 방산이 앞으로 어느 나라에 진출하면 좋을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이야기 이어가 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